살펴볼게요. 미래 2단원, 구의 2단원이죠. 국어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소단원 학습 흐름,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한다. 담화 관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익힌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 요즘 엄청나죠?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한국어 수강하는 인원이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인스타 보면 나만 안 봤더라고, 그 드라마. 여러분들은 봤니? 왜, 저 안 봤어요. 봤어요? 네. 봐도 되냐, 근데? 안 돼요. 그치? 네. 잔인한가? 네. 아, 그래? 오. 잔인한 것도 있고 그냥 딱 10분이에요. 응? 아, 야한 것도 있고. 아, 그래? 생활 속 생각 열기. 어제 가족들과 친척아기 돌잔치 다녀왔어. 오랜만에 사촌 언니와 동생들을 만나 반가웠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다음 주 주말엔 할머니의 고희연, 70살 때 베푸는 잔치가 있다고. 너 고희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70살이라고. 고희처럼 특정한 나이를 가리키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그렇지. 궁금하지도 않나? 안 궁금하면 패스. 다음 페이지. 224쪽.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 뒤에 나와 있을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거니까 한번 밑줄만 긋고 나중에 복습할 때 다시 볼게요. 담화 관습이란 밑줄. 언어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말하기나 글쓰기에 관련된 규칙이나 질서. 형성 배경, 언어 공동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관습이 되어 의사소통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담화 관습은 의사소통의 주체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거나 이어질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꼭 따라야 할 것들이 있어서 언어 생활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되게 괜찮은 말인데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 예를 들면 장례식장의 상주에게 잘 지냈어요. 이거는 결례입니다. 그치? 잘 지낼 리가 없잖아요. 담화 관습은 밑줄 문화권별로 달리 나타나며 한 언어권 내에서도 지역이나 계층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냥 저기 장례식장 가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하세요. 이렇게 말 길면 서로 힘드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가서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이렇게. 담화 관습과 언어 표현, 소통 구조상의 관습. 밑줄. 말하기나 글쓰기에서 발신자, 말하는 사람, 수신자, 듣는 사람, 관계에 따른 소통 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편화되면 하나의 관습이 됩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소통 구조상의 관습이라는 건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높임말, 반말, 전문어, 은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관계, 그들 사이의 요소는 뭐에 따라 달라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에 작용하는 요소는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계급, 성별, 연령 등의 외적 요소와 친밀도, 품성 등의 내적 요소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짜고짜 반말하는 놈들이 있으면 같이 해. 직장 친구가 직장 상사일 경우 속이 좀 쓰리겠는데 직장에선 존대를 하고 공식적인 어투를 사용하지만 사석에서는 말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지. 표현상의 관습 밑줄. 말하기나 글쓰기에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익숙하게 사용되어서 습관화된 표현 방식, 태도 등이 있습니다. 언어 관습으로 볼 수 있죠. 속담이나 관용어와 같은 수사법들이 해당됩니다. 표현상의 관습, 표현상 오래 쓰여진 것, 왜 오래? 익숙하게 사용돼서 습관화되었습니다. 속담, 자주 쓰이는 수사법, 이모티콘, 줄임말 등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가 이런 말 요즘 쓰면 오 그러잖아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민감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와 관련된 새말이나 관용 표현이 나타나고요.
통신기기가 발달하면서 이모티콘, 줄임말, 자음 모음만으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노노 뭐 이런 애들 되는 거겠지. 오크 이런 오키. 국어 사랑과 국어 발전, 고유어와 외래어 개념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말엔 고유어가 제일 많지 않습니다. 한자어가 제일 많아요. 고유어와 외래어, 고유어, 순 우리말.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옛것부터 우리 거. 과거에는 그 수가 많았지만 신라 시대에 한자가 대량 유입되면서 게다가 경덕왕이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말이 훅 줄어요. 오늘날에는 외래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용이 줄어듭니다. 색채어, 의성어, 의태어 등 감각을 나타내는 어휘는 대부분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래어, 이게 중요해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들, 딱히 우리말로 번역할 수 없는 애들, 예를 들면 버스, 커피, 컴퓨터 이런 애들이지. 스마트폰? 스마트폰? 손전화? 스마트폰은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 밖에도 서구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가 혼재되어 오면서 외래어가 만들어집니다. 외래어를 쓸 때는 될 수 있으면 고유어 쓰세요. 그대로 쓰기보다는 순화어를 만들어 사용하세요. 이런 거 제일 잘하는 데가 북한이랑 프랑스지. 사전 찾기를 사용해서 고유어와 순화어에 관심을 기울여줍니다. 우리말 어휘의 종류는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기타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한자어가 제일 많습니다. 뭐 그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 생활. 여러분 평소에 쓰는 말이랑 이렇게 채팅할 때랑 어디 뭐 DM 쓰고 막 이럴 때 댓글 쓰고 막 그럴 때 말투 좀 달라지고 그러나? 그럴 것 같은데? 아님 말고.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 생활, 줄임말이나 모음, 자음만으로 쓴 표현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줄임말, 자음만, 모음만. 각종 온라인 모음이나 SNS에선 저마다의 언어 공동체를 형성해서 새로운 언어 만들어내고 유행하면 빠르게 교체되어 갑니다. 신조어, 은어, 이모티콘 현실에서보다 더 신속하게 확산되고 두루 사용됩니다. 요즘은 완전 개좋아. 이런 것도 안 쓴다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따라하기 힘들어. 바람직한 태도. 그럼 요즘은 뭐라 그래? 그냥 완전 개 좋아할 때 그 개 대신에? 아, 그래요? 옛날 사람. 가상 공간에서의 쓰이는 언어 표현은 제대로 이해 공유되지 않으면 밑줄, 원활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서 언어 표현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자긍심을 가져. 모국어 학습에 힘써. 국어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국어만 잘하면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글이 세계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현실과 가상 공간 모두에서 어문 규범과 언어 예절에 알맞은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 문법에 맞는 말 하자. 외래어와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줄이고 고유어를 가꾸고 사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라고요. 나 대학원 조교 생활할 때 같이 조교였었던 애가 한국어 그 교육과정 대학원에 들어갔었는데 나는 4기인데 걔는 5기더라고. 이렇게. 걔는 되게 앞날을 잘 내다봤었던 애였던 것 같아. 이렇게. 한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인 가르치는 그걸 했었거든. 시작해 볼게요. 국어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 성찰하기. 담화 관습에다가 밑줄.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해 볼게요. 그냥 어려운 얘기는 없어. 그냥 슬금슬금. 오늘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음 글을 읽고 자신과 관련 있는 언어 공동체는 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사회 집단을 언어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언어 공동체예요. 여러분이랑 저랑. 언어 공동체는 가족, 지역, 세대, 성별 이외에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언어 공동체는 내용과 형식은 물론 내용, 형식,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담화 관습.
예를 들어 법조인으로 구성된 언어 공동체는 법률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공동체가 달라지면 담화 관습도 달라진다. 담화 관습은 언어 공동체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학교 친구, 안산이 여학생들, 동아리, 가상공간 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거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전부 다 반말해. 혹은 전부 다 존댓말해. 그러면 그 집단에서의 언어 공동체에 관련된 담화 관습이 되는 거겠지. 다음 글을 읽고 예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우리의 말하기 태도를 알아봅시다. 옛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뜻을 표현하는 건데 왜 말을 적게 해야 한다고 여겼을까? 말할 만한 것을 말해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뿐이다. 말을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말만 해라야.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앞장서 더 나아가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참어. 아니야. 할 말은 해야 되는데. 몰라. 그냥 상황 보세요. 무슨 상황? 담화 상황 고려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말은 하지 말고 헐뜯는 말 하지 말라.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바르지 못하면 말하지 말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지금도 먹히는 얘기인데. 이 네 가지를 경계한다면 말을 적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들 과시하는 얘기 많이 하고 헐뜯는 말 많이 하고 진실이 아닌 거 말 많이 하고 바르지 못한 거 말 많이 하는 세태가 반영도 되어 있는 거지. 옛 사람들은 군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말수가 적다. 꼭 말을 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익혀 외워온 지 오래되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항상 부끄럽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써줍니다. 오, 1600년대 유학자 아저씨. 지금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윗글에서 강조하는 말하기의 태도는 과시하는 말 하지 마라, 헐뜯지 마라, 진실만 말해라, 바르지 못한 건 말을 하지 마라. 밑줄.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삼갈 줄 아는 문화에 있었다. 227페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 가운데 말에 대한 관점. 말을 적게 해라. 가루는 질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군말이 많으면 쓸말이 많다. 여기에서 살펴봤을 때 오늘날에도 중요한 것 저는 웬만하면 그 네 가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음. 대부분 그냥 그런 것 같아. 사람 사이의 실수는 말에서 나오는 것 같아. 뜬금없이 이렇게 갑자기 때려서 문제 생기는 경우 별로 없잖아. 이렇게 말 때문에 그렇지 뭐. 언어 공동체와 담화 관습. 요거는 그냥 용어 나온 거니까 언어 공동체, 담화 관습이라는 게 뭔지 단어 뜻만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선인들의 말 문화 조심조심하세요 라는 것들, 말을 아껴서 해라 정도 얘네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순식간에 옆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백호전서에 나타난 선인들의 말 조심해라 라기보다는 말 적게 해라지. 가장 해당되는 얘기는 누구? 5번에 해당되겠네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228조. 우리 조상님들 얼마나 은근하게 이야기했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중충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며느리는 아이를 넣고 다림질을 하고 있어요. 이웃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말을 건네옵니다. 아가, 할머니가 업어줄까? 이 말은 아가한테 하는 말이지, 아가한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며느리 빨래 걷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엄청 돌려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할미가 손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비 내리는데 밖에 널려있는 빨래를 걷어들이라라는 며느리에게 하는 부분이다. 며느리는 그 말을 통찰력 있게 알아듣고 빨래를 걷어들입니다. 헛기침으로 발 100마디를 합니다. 라는 것들.
아가 할미가 업어줄까라는 말의 의도는 빨래를 걷어들여라 이거고 며느리 가서 빨래 걷어와라.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솔직히 여러분 공부하려고 책 피는 순간에 공부해라라고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지지 않나? 그런 것처럼 완전 돌려 말하기죠. 명령의 의도를 완곡하게 전달한다. 상대의 행동을 유발한다.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담화 관습은 뭡니까? 간만에 중요한 얘기 나왔죠. 위 글에서 말하고 있는 담화 관습. 직접 요구하기보다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담화 관습. 돌려 말하기, 완곡, 어법. 이런 말을 잘 알아듣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눈치가 있는 거지. 모르면 눈치 없게 되는 거니까요. 이러한 관습 이외에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빗대어 말하기 잘 하고요. 신중하게 말하고요. 음식이 너무 많이 차리셨네요. 아유, 차린 게 없습니다. 올림픽 우승에서도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겸손하는 말하기, 겸양적 말하기 있습니다. 참고자로 완곡어법은 돌려 말하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내용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의를 중시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완곡어법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명령문 대신에 의문문이나 청유문 형태로 바꾸면 완곡어법이 된다라고요. 버스에서도 그러지 않나? 내리려고 하는데 누가 막고 있으면 비켜요. 이게 아니라 저 내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완곡어법이지 뭐. 이게 타고나게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너무 부러워. 좀 저렇게 똑같은 얘기도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하지? 막 이런 것들. 돌려 말하기, 완곡어법, 밑줄. 우리말의 특징 중 하나로 자신에게 원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기보다 밑줄,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관습.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등교 준비하는 자녀에게 밖에 비가 오는구나, 우산 챙기라는 의도, 밖에 비가 오는구나, 아들놈이 알아요. 이러면은 안 돼.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말의 전통적인 관습 더 알아보기. 밑줄만 글게요. 빗대어 말하기 잘합니다. 조상님들. 신중하게 말하시고요. 겸손하게, 겸양해 말하기. 그리고 언행일치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여기셨지. 사실 사람의 본능상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거 훨씬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귀 기울여서 듣고 남이 하는 말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듣는 것들. 이렇게. 기타, 상대방에게 맞는 높임으로 사용한다. 해학적 표현 사용한다. 이런 것들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옆에 나와 있는 4번도 잠깐 확인해 볼까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말의 표현 방법, 고개를 숙인다. 다른 말로 겸손하다라는 거죠. 유명한 작가가 자신이 쓴 책을 읽을 때 졸고, 별로, 졸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겸손해요. 자신을 낮춥니다. 답은 3번. 자신에 대한 건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서 말하는 태도들. 다음 페이지. 담화관습의 성찰, 드라마를 봅시다. 드라마 내용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경준, 복도박이에서 보호자와 환자의 상태를 설명한다. 머리에 이데마가 있고 디컴프레이션을 해야 머리를 우선 열어놨어요. 여러분들 이데마 디컴프레이션 들으면 알겠어요? 태호, 병원 복도 지나가다 경준의 보호자에게 환자를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고 경준이 교통환자라 미드라인 다 열려있는 상태라 의식이 돌아와도 예전처럼 살기 힘들겠어요. 보호자는 이데하 디컴프레이션 미드라인 들어도 모르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데하가 뭐예요? 이데하가 뭐냐면 얘도 하도 이데마라는 말만 써서 부종 머리가 부었다고요? 네. 그럼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를 지켜보던 태호 언짢은 표정으로 중대에게 지시한다. 전공의들 다 회의실로 모이라고 해. 네. 전공의들 회의실로 모여든다. 강경준. 네. 너 아까 이수진 환자한테 보호자한테 설명한 거 그대로 해봐. 머리에가 이데마가 있고 디컴플레이션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열어놨다고. 야, 여기 문제점이 뭐야? 피영국이 문제점은 알지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기 문제점은 조금 있다가 할 건데 대답할 수 없습니다. 둘이 관계 중요해. 공공장소에서 누구? 경준이라고 하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는데 걔 잘못한 거 콕 찍어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관계가 깨질까 봐. 격양된 어조로 이것들이 진짜 환자한테 의학용어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 체크. 다른 언어 공동체와 소통할 때 필요한 태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 혹은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라. 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근데 이 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나 김태호가 있는 한 그게 원칙이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 눈앞에서 버젓이 그러고 있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용어로 환자와 나는 다르다라는 의식 갖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너희들 전공이야. 말 그대로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들이지. 기술도 말고 정신도 같이 배워. 네. 완전 하늘 같은 분이죠. 의사들 사이에서는. 전공의들 위에 과장님 계시면. 자, 넘어가기 전에 어디가 있을까? 여기에다 체크해 봅시다. 여기에서의 문제점. 경준이가 이야기한 문제점 뭐예요? 환자한테 의학 용어를 풀지 않고 그대로 설명한 거지.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단원의 말을 쓰면 다른 언어 공동체의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 정도로 확인하면 되겠지. 근데 이런 말들 쓰는 게 나는 제일 심한 게 그 패션 이런 거 같던데? 홈쇼핑에서도 옷 파는 거 잠깐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뭐 이렇게 영어가 많아? 뭐 해가지고 뭐 비비드한 컬러에 뭐 재료는 뭐 옷감은 뭐를 쓰는데 뭐라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지들끼리 그냥. 뭐 나름대로의 뭐 자부심이나 그런 게 있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선 의사소통이 원활하겠지. 경준이의 말하에 나타난 담화관습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담화관습이 형성된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의학 전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자기들끼리는 의사소통 엄청 빠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정도 아는 사람이거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쓸 수도 있다고. 태호는 왜 화를 냈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언어 공동체와 소통을 할 때에는 이해할 수 있게 청자를 배려하고 쉽고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괜찮나? 의학 전문 용어를 순화하는 것들은 꾸준히 필요하고요. 그냥 뭐 패션 업계야 뭐 그렇다 쳐도 나는 법률 용어는 되게 좀 쉬운 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법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지게 하거든. 말만 봐도. 언어 공동체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특징. 됐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됐어. 그렇다고 그러면 꼭 전문어는 다르기만 합니까? 아니요. 여기 체크.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능. 장점은 있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야.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써왔겠지. 하지만 집단 내에서는 의학 전문 용어를 써도 집단 내에서는 전문 용어를 써도 환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쉬운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거 요거 그냥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사용합니다. 요 정도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232쪽 탐구하고 활동하기. 우리 요 페이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예전과 달리 요새는 병신, 귀머거리, 장님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막 그 국정감사하거나 국회의원들 나오고 공무원들 나왔을 때 막 이런 단어들 쓰면 나중에 인권 감수성, 뭐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해요라고 해서 뉴스 엄청 크게 나요. 되게 욕먹어. 병신, 귀머거리, 장님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게 이제 인식이 정착된 것 같아요. 비유적인 표현에서는 달라. 이게 벙어리 냉가슴,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이런 말은 이런 것도 안 되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그런 거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쁜 의도는 전혀 없어.
예전부터 사용했던 속담이나 관용어 쓴 건데 그것 때문에 일일이 다 고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벙어리 냉가슴 대신에 장님 코끼리 만드시듯이 주먹 구구식으로 대체할 만한 새로운 표현들을 궁리해 봐야 합니다. 라는 것들. 벙어리 냉가슴,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말 못하시는 분들, 눈이 안 보이는 분들 이런 표현에 상처받을 수가 있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 상처받고 무의식적으로 장애인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적 언어는 쓰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개선이 필요한 것. 여의사, 남자 미용사. 의사는 원래 남자지. 근데 가끔 여자가 있어.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여. 미용사면은 남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하지. 근데 특이하게 남자가 있어. 남. 직업 앞에 남녀를 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직업에 대한 성 역할에 고정인식이 있는 거거든. 이렇게. 왜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불필요하게 구분해서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그냥 의사, 미용사라고 하고 그냥 직업 앞에 남녀 붙으면 다 떼. 이렇게. 잡상인의 잡스럽다 할 때 그 잡상인, 비하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상인이라고 합시다. 아우 촌스러워. 뭐 시골 사람들 무시하는 거야? 이 촌자가 마을촌, 시골촌이니까요. 그냥 세련되지 못하다, 어수룩하다, 뭐 이 정도로 하자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사용해 봅시다. 그냥 배려, 긍정의 말을 많이 쓰고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요. 그러기 위해선 이게 상처가 되는 말이구나, 부정적인 말이구나 라는 건 우리가 배워서 익혀둬야지. 나도 모르게 쓰면 안 되니까. 바람직한 의사소통 발전을 위한 어떤 점을 계산해야 할까요? 얘네들은 전부 다 하지 뭐, 내용이. 상대방 비하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요. 상대방 존중하고 배려하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해와 공감의 반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어디 짤 같은 거 돌아다니다가 봤는데 누가 다른 사람 막 해코지하고 막 뒷담화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아 그래? 하고 그냥 끝내라고. 그 이야기 계속 들어주거나 맞장구 쳐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 그거 맞다고 봐요. 아 그래? 끝. 그렇게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것들은 다른 데 가서 내 욕하고 있어? 이렇게. 상대하지 마.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확인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개선이 필요한 것들. 직업 앞에 성별 붙이지 마라. 잡상인의 이 잡이라는 말 자체가 비하의 의미가 있으니까 쓰지 마라. 촌스럽다. 시골 사람 무시하니까 쓰지 마라. 되게 안타깝게 저는 초등학교 때도 크레파스 하면 살색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피부 색깔을 구별을 하는 거지. 그 색깔이 아니면 사람 살이 아니라는 건가? 그래서 요즘엔 살구색으로 바뀌었죠. 인종에 대한 배타적인 표현이었다. 장님, 기머거리, 벙어리라는 표현도 쓰지 맙시다. 왜? 장애인 비하하는 거니까요. 쟁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의 낮춰서 말하는 표현이에요. 월급쟁이, 봉급쟁이, 월급 받고 일이나 하는 주제에. 환쟁이, 그림이나 그리는 주제에. 이런 것들. 쟁이는 특정 직업을 낮추는 말이니까 봉급 생활자, 미술가라고 불러줍시다. 청소부, 간호원, 파출부 이게 저 말 자체가 사실은 나쁜 말은 아니야. 근데 이미 이 단어를 쓸 때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을 낮추는 인식이 있었으니까 환경미화원, 간호사, 가사도우미라고 해서 말을 좀 순화하고 말 자체에서의 느껴지는 부정적 불쾌감을 없애주자. 이런 거겠지.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녀야 할 태도는 이 정도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시작해 볼게요. 국어사랑 실천하기. 등굣길에 본 간판을 떠올리며 고유어와 외래어를 살펴보는데 외래어 엄청 많아요. 아파트, 카페, 헬스클럽, 피아노, 어린이집, 소울 태권도, 주민센터, 클리닉, 어이쿠야, 한자어, 외래어 엄청 많고 굳이 따지면 고유어 간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밑에 안녕 현우야 안녕 책방 한자어 만나 분식 만나 고유어 분식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어는 뭐가 다릅니까? 고유어 순우리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 외래어 요게 중요해요.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 외국어하고 달라 외래어는 버스 컴퓨터 피아노 다른 나라의 말을 이릅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아직 국어가 아니야. 이러한 것들. 우리 말처럼 쓰고 딱히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말 아니야. 다음 페이지. 상호명에서 고유어와 외래어를 찾아서 구별해 봅시다. 됐어. 밑에 고유어. 우리가 예전부터 쓴 순우리말 밑줄 긋죠.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쓰이는 기초어휘가 많다. 대개 밑줄 다의어로서 의미의 폭이 넓다. 그리하여 한자어와 외래어의 일대다 대응을 보이기도 한다. 무슨 말이냐? 고유어에 해당되는 한자어는 한자어 1, 한자어 2, 한자어 3 고유어 하나에 한자어 여러 개가 대응됩니다. 이게 일대다의 대응.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나 정신세계가 당연히 있겠지. 의성어, 의태어, 색채어 표현들 발달해 있고요. 감정, 정서를 표출하는 데 자주 쓰이고 한편으론 조사나 어미처럼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단어도 많음. 기분이 너무 좋아.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요즘 거의 대박. 이거 하나로 끝이잖아.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려고 한번 연습해보면 쉽지 않아요. 나도 한번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 그냥 좋아. 그냥 끝이야. 이렇게.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밑줄 우리말처럼 쓰입니다. 보통 외국어 어휘가 널리 쓰여 언중의 공인을 받아 국어로 자리 잡은 말이므로 한국어로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밑줄 외국어와 구별이 된다. 특징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언어로부터 들어왔다. 꼭 영어로만 들어온 것은 아니야. 예를 들면 뭐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있을까? 요즘은 완전 안 쓰는 말인데 마담 뭐 이런 거? 마담 무슈 뭐 이런 것들.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가 주로 쓰이고요. 인터넷처럼 특정 공간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신조어 형성에 다양하게 관여합니다. 로켓, 라디오처럼 요 말, 리을이 어두에 오는 등 고유어와 다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말엔 두음 법칙에 의해서 초성에 리을이나 니은 안 쓰잖아요. 근데 외래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학교 생활에서 고유어와 외래어를 사용하는 태도를 성찰해 봅시다. 이따 저녁에 우리 모든 그룹 채팅 확인해. 이따 운동화 사러 갈 거야. 메시지 못 볼 수 있어. 딱히 생각 안 해봤어. 그냥 세일이라는 모델 사려고요. 운동화 사려고 어떤 스타일, 브랜드, 컬러. 역시 외래어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태클 때문에 슈팅할 수가 없어. 진수한테 패스해라. 와 꼬리. 우와, 축구만 하면 온통 외래어네. 현우와 친구들이 사용한 외래어를 적절한 고유어나 순화어로 바꿔봅시다. 그룹, 단체, 채팅, 대화, 메시지, 알림, 스타일, 모양새, 브랜드, 상표, 컬러, 색상, 세일, 할인 판매, 모델, 모형, 품목. 이건 너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뭐. 태클, 막기, 슈팅, 공차기, 패스, 연결, 골인, 득점. 아이고야, 이거 무슨 북한도 아니고 이렇게. 자신이 하루 동안 사용한 외래어를 떠올려 봅시다. 고유어나 순화한 말 대신 외래어를 사용한 경험과 그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고유어나 순화한 말 대신 외래어를 씁니다. 치마 대신 스커트가 하면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요.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 고정관념 같은 거지. 외국에서 우리말 이제 온통 배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자부심을 가져. 이런 것들. 다음 글을 읽고 외래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태도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외래어란 국어 어휘의 결함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쓰지만은 아니야.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외래어를 직접 받아들이는 대신 이미 국어에 존재하는 단어를 쓰거나 새로운 복합어나 파생어를 만들어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립연구원에 보면 매주인가 매달 이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제보도 받고 그렇게 해요. 외래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태도, 무분별한 외래어를 사용을 줄이고 고유어를 사용합시다. 외래어로 정착되기 전에 대체할 만한 순화어를 씁시다. 사전 찾기를 활용해서 고유어와 순화어에 관심을 기울입시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외래어 사용의 태도와 문제점. 외래어를 씁니다. 새로운 길이가 발견될 때마다 해당 외래어의 명칭을 붙이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애초에 신문 방송 등에서 외래어 외국어를 솔직히 좀 많이 써요. 문제점. 과거에 한자어가 우리말에 유입되어 고유어를 밀어낸 것처럼 외래어가 현대의 우리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당하면 안 되잖아. 외래어를 사용할 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적절한 고유어가 없어서 새로움이나 신선함을 주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외래어를 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 받아들이고 되도록 고유어와 순화어를 살려 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 가꾸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 이렇게 TV 이렇게 보고 있으면 뉴스와 뉴스 사이에 우리말 나들이 해서 문법도 가르쳐주고 외래어 우리말로 뭐 바뀌었어요.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직은 그게 좀 어색한 것 같아. 외래어를 확실히 많이 쓰고 있어서. 이 부분은 괜찮네요.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다들 SNS 하니? 이렇게. 록셈국어라고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빨리 팔로우 하란 말이야.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 넘퀴엄, 심쿵, 줄임말, 이모티콘, 냥집사,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 신조어인 것 같아요. 귀여워, 유유, 이모티콘 쓰고 있고 여보 개멍하게, 헐 대박 귀여워, 무한반복 중. 자음으로만 의사소통을 하고요. 오구오구 그랬죠용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우가 맞아, 나 요즘 너무 개 키우고 싶어. 큰 개. 리트리버. 약간 좀 멍청한 것 같지만 착한 아이들. 내가 착하지 않아서 그런가? SNS에서 본 가상 공간에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 옆에 얘 말고 얘를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줄임말 씁니다. 소리 나는 대로만 쓰고요. 자음으로만 쓰고요. 기타 신조어, 은어, 이모티콘 등 많이 씁니다. 이와 같은 언어 생활 자주 사용하나요? 자주 쓰지.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 생활을 성찰해 봅시다. 얘들아, 우리 오늘 모든 과제 어떻게 됨? 명사형으로 짧게. 까먹고 있었음. 짧게. 홍보 영상 만드는 거 어때? 신박하진 않지만 괜찮다고. 자음으로만 의사소통하죠? 신박하지 않은데 왜 강추야? 뭐래? 괜찮다는 뜻이잖아. 강추, 강력 추천이 아니라 괜찮다라는 뜻인 건가? 자음만 쓰니 여기 밑줄 자음만 쓰니까 헷갈립니다. 이 부분 내용 중요해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소통,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모티콘 줄임말, 명사형 어미 등 빠르고 간단하게 감정 표현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단체 쪽지장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 까닭은 자음으로만 쓰여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워.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 있어요? 한 번쯤은 있겠지. 1, 2 활동을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점, 바람직한 것들. 가상공간에서 맞춤법 띄어쓰기 지키지 않아. 국어를 해치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바람직한 언어 생활 태도, 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기본적인 문법 준수합니다. 가상공간에서 과다하게 국어 파괴하지 말아요. 비판적으로 의식하고 이를 삼가합니다. 이런 건데. 근데 막 문자하고 이런 건데 맞춤법 너무 틀리면은 좀 그렇지 않나? 기본적인 문법은 좀 지켜주시라. 이렇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맞춤법이 틀리면 신뢰감이 훅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 이렇게. 가상공간에서의 갖는 언어가 갖는 특징,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적 공간이지만 사실은 공적 공간이다. 정보의 양이 많고요. 빨라서 은어나 줄임말이 많이 사용이 돼요. 솔직히 글 써놓으면 누가 막 읽고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면 기분 좋잖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쓴 말, 자음으로만 쓰거나 형태 바꾼 말, 신조어, 이모티콘 등이 활발하게 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가상공간에서의 바람직한 태도도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니까 이따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와 나를 보고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한국어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옛날 자료야. 2016년 자료인데 올해 조사하면 이것보다도 또 더 많이 늘어 있을 것 같은데. 세계 언어별 사용자 수 몇 억 명인데 한국어 나쁘지 않죠. 저는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16위나 해. 전 세계에서 한국어 쓰는 인구가. 한국 음식, 한국 음악, 한국 사람 제가 많이 좋아해서 한국어 공부해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어학과 나왔는데 워낙 언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나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 배워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어쨌든 세계 언어 사용자 수의 아주 낮은 숫자는 아니다. 꽤 높은 수치다.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두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렇지. 저기 이름도 들어봐도 모르는 나라의 말 배우고 싶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대학 가면 나중에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 정도는 하나서 그냥 혼자 슬금슬금 공부해요. 한 4년 정도 취미 삼아서 공부하면 졸업했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나는 취미로 프랑스어 했었거든. 지금 하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지구촌을 휩쓴 한류가 이를 상징합니다. 한국 경제가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고 문화, 외교, 스포츠 분야의 한국인 활동이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덕분입니다. 그래서 셀럽은 진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뭐 김연아 이런 애들, BTS 이런 것들. 강원도 가면은 관동 팔경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막 관광지로 선정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조선시대 때 정철 아저씨가 관동팔경이라고 이름 붙여줘서 거기가 유명한 장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수도 장범준이 혼자서 먹여 살렸잖아. 여수 경제 자체를. 그래서 나는 셀럽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자체로 한글이 가진 과학성, 편리성, 독창성, 부평성, 아름다움. 일단 문자 자체로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 짱이야. 한국어의 매력입니다. 해외 명사들도 한국어의 우수성을 극찬합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어의 본고장인 한국에서는 한국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대. 안타까워. 자긍심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 난 그렇진 않은데. 우리 사회의 외래어, 외계어가 범람하고 모국어보다 외국어 학습에 지나친 투자를 한 나머지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어학원은 다녀도 국어학원 안 다니는 애들 많잖아요. 영어 단어는 외워도 국어 단어 외우는 애는 거의 없을걸? 그렇지. 다가오는 한글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한국어의 긍지를 가지고 한국어를 더욱 아끼고 다듬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글날에 인하대 언어연구원에서 하는 한글날
삼행시 짓는 거 응모했는데 떨어졌어. 참가상도 안 돼. 근데 되게 기대했었거든. 그렇다고요. 가와 나에서야 알 수 있는 한국어의 위상. 한국어 사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외국인들 우리말에 관심 많아요? 정도. 다음 만화가 어떤 상황을 보여줍니까? 크크크 레알구 초대박 와쩐다 안습 솔까. 외국인들은 어때? 이거 봐야 알 수가 없어. 외래어와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 이거 한국 같지가 않아.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한국 문화를 느끼고 싶어려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한국어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자긍심을 지녀 우리말 열심히 배우고 외래어 외국어 사용 줄이고 고유어 가꾸고 규범과 예절에 맞는 우리말을 구사한다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역시 구구절절이 상식적인 이야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국어 발전에 참여하기 살펴봅시다. 국어 발전에 참여하기 우리 열심히 참여해서 동영상 한번 만들어 보아요. 패스 243쪽 역시 하는 거니까 패스 됐고 한글의 우수성과 우리말의 사용 실태 한글의 우수성 24개의 자모로 수많은 표현 모든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당장에 영어에 관련되는 뭐 프라든지 뜨 발음이라든지 즈 발음 이거에 해당되는 거 없으니까 모든 발음을 낼 수 있다. 그거는 좀 오바고 음운 문자여서 소리와 글자를 직관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요. 배우기 쉬워요. 세종대왕이 이야기했어요. 똘똘하면 반나절 말에 자기 이름 쓸 수 있다고. 약간 좀 아둔해도 보름이면 글을 깨우칠 수 있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배울 때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았을걸? 다들 신기한 한글나라 선생님 집으로 오시지 않나? 한글 언제 뗐어? 몰라요. 학교 가기 전에? 네. 그치, 보통 뜨지. 원래 교육과정에는 학교 가서 배우기로 되어 있기는 한데 오늘날 국어 사용의 문제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단절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말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 열심히 우리말 아름답게 잘 지켜보아요. 끝! 다음 소단어 마무리 여기까지 하고 실걸 잘못했네. 됐고 여기 빈칸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주 숙제는 어디까지냐 247까지가 숙제가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마음 먹고 풀려면 풀 수도 있지.